여러분 반갑습니다. 시촌입니다. 요즘에 상가 공실률이 진짜 최악입니다. 물론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올해 경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내수 경기가 최악이고 특히 전국 곳곳에 상가의 공실률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바로 경매 물건 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케이스를 보면서 이런 최악의 공실률이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철저하게 블라인드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경매 물건을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이 상가도 제가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가까운 사진입니다. 그냥 임의의 상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가 경매 물건의 감정 가격은 4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런데 그냥 쭉 떨어졌고요. 현재 최저가는 3,900만 원 정도 됩니다. 10분의 1토목보다 더 싸졌죠. 그런데 이 상가에 무슨 문제가 있냐? 아니요.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권리 문제도 전혀 없고요. 심지어 공실, 임차인이 없습니다. 임차인 문제도 전혀 없는데 그냥 가격이 3,900만 원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. 아마도 우리 경제의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전국에 이렇게 멀쩡하게 세 상가인데 빈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게 3,9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죠. 야, 진짜 싸다. 요거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대출도 필요 없이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저기 들어가서 장사나 할까?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보면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5년, 6년, 7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 경매 물건의 케이스를 볼까요? 이 경매 물건은 소유자가 여기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에 이 상가를 구매를 했습니다. 거래가액을 보니까 5억 4천만 원. 5억 4천만 원. 요 사진에 보이는 상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생긴 상가입니다. 5억 4천만 원의 상가를 구입을 했고, 자, 소유자가 60년대생이네요. 저보다 선배님이신데, 아무튼 50대 선배님께서 이 상가를 5억 4천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상가를 두 개를 구입합니다.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상가를 두 개를 구입한 거예요. 다른데 분산 투자한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에다가 상가를 두 개를 투자를 합니다. 그러면은 뭐 최소 10억은 들었겠죠. 5억짜리 상가를 두 개, 10억을 투자할 정도면은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요 소유자의 주소를 검색을 해봤습니다.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대략 이런 느낌의 지역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어요. 자가인지 뭐 임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동네의 주택 거래 가격을 보니까 대략 3, 4억 정도 뭐 이런 집이 3, 4억 정도 거래가 되더라고요. 아무튼 이렇게 2020년에 상가에 두 개의 상가에 최소 1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투자를 했습니다. 당시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겠죠.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? 현재 경매 사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를 보면은 망 땡땡땡의 상속인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2020년에 이 상가 두 개를 최소 10억 이상으로 구매했던 이분은 돌아가셨어요.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현재 돌아가신 상태입니다. 그분의 상속인들이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가 돼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됐냐? 계속해서 등기를 보면은 2023년도에 이렇게 상속 등기가 됩니다. 총 3분에게 상속 등기가 되는데 7분의 3지분은 배우자에게, 7분의 2지분씩 두 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법정 상속이 되고요. 자, 누가 이렇게 상속 등기를 했냐? 직접 한 건 아니고 요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대위에서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합니다.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겠죠.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? 여러분의 배우자나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5억짜리 상가 두 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.
물론 은행 대출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? 이거를 상속을 받아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이렇게 3명의 공유자가 있는데 요 맨 밑에 분은 결국 상속을 포기했습니다.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상속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. 단순 승인, 한정 승인, 상속 포기,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. 요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단순 승인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승인하는 겁니다. 그래서 피상속인, 돌아가신 부모님, 돌아가신 가족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에서, 즉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의 한도에서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채무를 변제하는 거죠. 3번째는 그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겁니다. 결국 상속은 누구나 다 인생에서 몇 번씩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잘 파악해서 자신한테 유리한 것으로 상속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따져봐야겠죠. 부모님께서, 배우자가 5억짜리 상가를 2개, 대략 10억이라고 할까요? 10억 정도의 상가를 남겼습니다. 그리고 채무도 계산을 해봐야겠죠. 현재 경매 사건의 채권자인 요 근저당권자 은행은 청구 금액이 8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. 채무를 우선 은행 것만 8억 1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또 다른 채무도 있는지 더 알아봐야겠죠. 우선 우리가 경매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8억 1천만 원이에요. 상가 2개 10억짜리인데 거기에 대출은 8억 1천만 원. 여러분이 상속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? 정말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해봐야겠죠. 고려할 게 많고요. 경제 상황, 경매 시장 분위기, 상가 분위기 다 봐야 되는데 아무튼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분은 상속 포기를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요 2분이 남아있는 상태예요. 물론 이 앞에 있는 2분이 단순 승인을 했는지 한정 승인을 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. 제 생각에는 요즘에 권리 문제도 없고 임차인도 없는 이렇게 공실로 텅텅 비어있는 상가들이 이렇게 경매시장에서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 보면은 상속 포기를 하든지 한정 승인을 하든지 그 선택을 하는 게 맞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단순 승인을 했는데 그 부동산이 경매시장에서 이렇게 외면당하고 좋은 가격에 낙찰받지 못하면 채무가 인수해야 되는 채무 금액이 너무 커져서 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? 현재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경매 케이스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공실상가에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?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시촌 어게인!